안녕하세요, 권영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을 보셨다면 거기에 이어서 이제 1장, 2장, 1챕터, 2챕터와 관련된 문제를 조금 이어서 좀 푸실 겁니다. 자, 21번 정 R1, R2, R3를 제가 직렬이랑 병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공식이 갈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그때 병렬일 때 합성조항은 이라고 하는데, 자, 병렬이 3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각 저항의 애들을 역수를 취한 뒤 역수를 취하고 더한 다음에 그 수를 다시 한번 역수를 취한다. 요게 이제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이었죠, 병렬일 때.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써놓은 요 놈이 없어요. 우리 2개였을 때는요, 분모 통분을 해가지고 저항이 2개였을 때는 합분의 곱이라고 하는 형태, 요거가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3개 때부터는 조금 지저분해지니까 원래 형태로 좀 쓰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를 또 통분해 본 거예요. 그럼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은 R1과 R2를 곱한 거, R2를 R3와 곱한 거, R1과 R3를 곱한 거를 더하고 분의 1, 2, 3 거를 다 곱한 형태, 요 3번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쌤들은 계산하실 때 이렇게 쓰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시긴 할 거예요. 아니면은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라면은 하는 법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저런 거는 그럼 뭐예요? 그냥 암기 정도로 넘어가셔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22번 전선의 길이를 4배로 늘렸다. 그 다음에 처음에 저항값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선의 반지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항 얘기를 했으면서 또 반지름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까먹을 수 있으니까 길이를 4배 때리겠다. 그때 반지름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려면 얘가 처음에 저항값이랑 똑같아지려면 이라고 한 건데, 반지름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파이 i제곱분의 l을 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쌤들 길이가 4배 됐다라고 했으니까 4L이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처음에 이 초록색이랑 똑같아지려면은 밑에도 4가 나오면은 약분이 돼서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반지름을 보면은 제곱의 형태로 묶여 있어요. 그럼 반지름을 2배를 때렸을 때 어차피 제곱이 들어가니까 요렇게 한번 제곱, 요렇게 한번 제곱을 때린다고 하면은 4 아래 제곱이라고 하면서 4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반지름을 어떻게 해라? 2배를 해주면은 처음에 저항값이랑 똑같아진다 라는 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음 몇 번입니까? 2번, 3번이 되겠죠. 3번.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길이가 4배가 나왔으니까 처음에 저항값 초록색이 되려면 밑에 4가 나와야 되네. 그럼 반지름을 제곱으로 묶여있으니까 2배를 하면 4가 나오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이나마 편하게 푸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3번 100V에서 전류 I가 5A가 흐르는 전열기인데 120V를 가 있다. 자, 그럼 전류가 얼만큼 나와? 이 얘기는요, 전압을 100V를 쓰고 있었는데 얘를 몇 V로 바꾸겠다? 120V로 바꾸겠다 이 얘기예요. 그때 전류는 5A인데 몇 A로 바뀌어? 이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쌤들 어떤 이렇게 공장 같은 데서 물건이 나왔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저항값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항값이 변하지 않아. 그래서 저항값을 먼저 찾아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R을 구하려면 I분의 V 아닙니까? 5분의 100이니까 몇 옴이다? 20옴이라고 찾을 수 있는 거고, 20옴 그대로 여기다가 또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전압 V와 R을 알고 있기 때문에 I는 R분의 V라고 하는 옴의 법칙을 이용해서 저항값은 아까 찾은 20, 얘는 120이 되겠죠. 그럼 20분의 120이니까 몇 암페어가 나온다? 6암페어가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변하지 않아요? 저항값이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항값을 먼저 찾고 그 저항값을 써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4번 5, 10, 15옴의 저항이 직렬로 접속이 돼 있고
전압을 가했더니 15옴 양단에는 30V가 측정됐다. 이 회로에 공급되는 전전압, 전체 전압입니다. 전체 전압을 구해달라 요건데 요런 거는 그림 그려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다 그려볼까요? 자, 얘가 5옴, 얘가 15옴, 얘가 15옴인데 이렇게 전압을 걸겠다 이 얘기죠. 그럼 얘를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V 토탈. 요거를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얘가 뭐라고 했습니까? 15옴 양단에 30V가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끝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쌤들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가 일정했어요? 전류가 일정합니다.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5, 10, 15에 흐르는 전류값이 다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전압이고 얘가 지금 저항이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을 구하면 전체 전류값도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I는 R분의 V를 해서 10분의 30이니까 몇 암페어가 흐를 거다. 여기에 3암페어라고 하는 전류가 흐를 거다라고 했으면은 여기도 3암페어. 여기도 3암페어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들, 여기는 걸리는 전압들을 또 각각 구할 수 있을 거고 그거를 다 더하면 전체 전압이 될 거란 얘기예요. 이게 직렬의 특징이었었습니다. 그럼 I, R 하면 I는 3암페어고 얘는 5옴이니까 V는 IR 했을 때 몇 볼트가 나옵니까? 15볼트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V는 IR 하면 45볼트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15볼트, 45볼트, 30볼트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요 15, 30, 45를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45랑 45를 더하는 꼴이니까 90볼트가 나오겠네 라는 거죠. 그래서 쌤들이 이런 거를 보실 때는요 말로만 써있다고 해서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림 그려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25번 저항의 병렬 접속에서 합성 저항을 구하는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그럼 여러 개라고 쳤을 때 각 저항의 성분들을 역수를 취한 뒤 더해주고 그 수를 다시 한번 역수 취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말이 좀 긴 거가 답이 될 겁니다. 읽어보시면 저항의 역수에 대한 합을 구해주고 다시 그 수를 역수 취한 거다. 맞죠? 그래서 이런 말로 기억하는 것도 조금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6번 저항 2옴이랑 3옴이 직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뭐를 구해달라? 컨덕턴스예요. 자, 합성 컨덕턴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 합성 저항의 역수랑 같은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직렬로 했다라고 했으면은 직렬일 때 합성 저항 그냥 더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가 나와요? 5분의 1이랑 같다는 거예요. 여기가 5가 되는 거니까. 그럼 5분의 1은 결국에 합성 컨덕턴스 값인 거죠. 그럼 얘 단위는 모우가 될 거고 이제 소수점 10분의 2가 같은 말이니까 10분의 0.2 모우 1번이 된다. 이렇게 찾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번 일정 전압의 직류 전원에 저항을 접속하여 일정 전압의 전원에 저항을 접속하여 전류를 흘리겠다. 그럼 VRI 이거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항값을 몇 프로 감소시키면 저항값을 10% 감소시키면 전류값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이것도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전류값의 얘기를 했으니까요. I는 R분의 V라고 하는 요 공식을 쓰라는 건데 이 앞에는 사실상 1이 숨어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1 곱하기 R은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말하는 1이라고 하는 거는 퍼센트로 치면은 100%예요. 100%. 근데 얘가 저항 거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10% 감소시키겠다고 했죠. 저항값을 10% 감소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1일 때가 100%였는데 얘가 10% 깎이면은 90% 되는 거 아닙니까? 10%를 깎겠다고 했잖아요.
10%를 감소시키면 이라고 했으니까 10%를 깎아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90%라는 얘기죠, 저항거가. 그럼 얘를 다시 소수점 형태로 바꾸면 0.9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0.9 R분의 1V. 왜? 전압을 일정하다고 얘기를 아까 했거든요. 그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0.9분의 1 곱하기 R분의 V와 같으니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값이 1.1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를 퍼센트로 봤을 때는 111%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기존에 있었던 저항에서 0.9, 90%, 10% 감소시켜서 90%를 만들면 0.9고 0.9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니까 그것을 1.11, 111%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전류가 111%가 됐다는 얘기니까 기존 값에서 몇 퍼센트 증가한 거예요? 11%가 증가한 꼴이죠.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퍼센트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감소시켰냐, 증가시켰냐, 몇 퍼센트로 쓸 거다, 막 이런 거를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8번 여기는 조금 지워드릴게요. 저항 R1과 R2가 병렬이래요. 병렬인데 R2에 흐르는 전류가 I일 때 전체 전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밑에다가 R1이랑 R2가 둘이 무슨 열이다? 병렬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저항이 두 개가 있으니까 분배되는 전류값을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R2에 흐르는 전류를 저희는 보통 이제 어떻게 표기를 해주냐면은 I2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럼 I2는 밑에 저항값은 더해주고 위에는 남의 거라고 해서 R1을 올려주고 전체 전류 I 토탈을 곱하는 형태랑 똑같았거든요. 요거랑 똑같았거든요. 뭐야, 깜짝이야. 요거랑 똑같았는데 지금 우리한테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전전류입니다. 전전류. 그럼 전전류라고 하는 I 토탈 빼고 R1 더하기 분의 R2 분의 R1이라고 하는 것을 넘겨주면 되겠어요. 그럼 I 토탈은 어떻게 됩니까? 얘가 뒤집어져서 넘어가는 거죠. 그럼 R1 분의 R1 더하기 R2 곱하기 I2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얘가 R2에 흐르는 전류를 I2가 아니라 I라고 표기해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시하면은 끝나겠네요. 그럼 답 몇 번입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뭐야? 1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푸시는 건데 그림 쌤들이 배우셨던 내용 그런 거를 잘 이용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옴의 저항과 6옴의 저항이 직렬로 할 경우에는 슬래시 한번 치고요. 병렬로 했을 때 몇 배이냐 라고 했는데 자, 일단 합성저항 직렬일 때는요 그냥 더하는 형태니까 9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병렬일 때는요 두 개 아닙니까? 그러면은 합분의 곱으로 가는 게 깔끔하겠죠. 3 더하기 6분의 3 곱하기 6 그러면 9분의 18 총 병렬일 때 합성저항은 2옴이 될 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 말한 거는요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배 차이나 라고 얘기한 건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물음표가 배수입니다. 그럼 물음표를 남겨놓으면 병렬분의 직렬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가 2였고 여기가 9였으니까 몇 나옵니까? 4.5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30번 여기 30번을 보시면은 쌤들이 이제 웬만큼 조금 할 줄 알아 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틀리는 패턴이에요. 왜냐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줬을 때 전류가 뭐인 걸 구해달래요? 최소인 걸 구해달라고 했으면요 쌤들이 I는 R분의 V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최소가 될 거니까 저항값은 어떻게 될 거다? 최대가 되는 걸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R4가 제일 크잖아. 그래서 4번 지금 틀려요. 왜 그러냐면 그림을 줬잖아요. 잘 보시면요. 여기 지금 병렬, 전체로 봤을 때는 직렬인데 그 안에 여기 병렬이 숨겨져 있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전류가 분배가 됐다가 여기서 다시 만나서 나가는 겁니다. 그럼 R4는 저항값도 크지만 전류값도 가장 크게 받는 애예요. 얘는 제외하고 보셔야 돼요. 그럼 이 세 개 중에 저항값이 가장 큰 놈이 R3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얘를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전류가 가장 적은 부분은 누가 흐르는 거다? R3 부분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31번 그림 회로에서 모든 저항값은 2옴이다. 근데 이 그림에서 안 써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쓰자고요. 2옴, 2옴, 2옴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 전류 I 값이 6A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을 구해달라고 한 건데, 자, 잘 보시면요. 여기서 이렇게 쭉 가다가 갈림길 나왔죠? 갈림길에서 R1 하고 나가요. 나가. 맞죠? 그 다음 여기 갈림길에서 R2 지나고 꺾여서 R3 지나고 나가죠. 그러면은 요거 아닙니까? 근데 저항값들이 다 몇이더라? 2옴이더라. 그때 여기 흐르는 전류값을 구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지금 크게 봤을 땐 병렬인데 그 안에 여기 직렬이 숨겨져 있으니까 이 직렬 거를 먼저 합성하면 몇 옴이 됩니까? 4옴이 될 거예요. 그럼 4옴과 2옴이 완전하게 병렬이죠. 그러면 이제 분배 전류 법칙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밑에는 더해주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을 구할 거니까 병렬일 땐 누구 거? 남의 거에서 4. 그 다음 전체 전류 6 하면은 요거랑 요거랑 약분돼서 몇 암페어가 흐를 거다. 여기에는 4암페어가 흐를 거다. 그럼 여기 이쪽 라인은요 2암페어가 흐른다고 볼 수 있겠죠. 왜요? 병렬일 때 분배된 전류를 다 더하면 뭐가 되니까? 전체 전류가 될 거니까. 그 다음에 32번 브릿지. 요 브릿지에서 평형 조건이 만족하는 식은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간단합니다. 자, 이건 휘스톤 브릿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자, 쌤들 여기 요 선을요 양쪽으로 피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럼 요렇게 돼 있는 요 전원선이랑 가운데 있는 여기 G라고 쓰여 있는 건 검유계인데 이 안에도 저항값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 놈과 요 가운데 놈은 서로 수직이죠. 맞습니까? 수직인 거 한번 확인하시고 대각선으로 곱한 애들이 같다면 가운데는 개방된다 라고 하는 게 휘스톤 브릿지예요. 휘스톤 브릿지 중저항 측정인데 그럼 여기에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대각선으로 곱할 때는 이 가운데 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럼 P 곱하기 R은 X 곱하기 Q. 이게 크기가 같다면 가운데가 개방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휘스톤 브릿지입니다. 그럼 답 몇 번입니까? 4번이 되는 거죠. 휘스톤 브릿지는 이제 산업기사 기사까지도 계속 언급하고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쌤들이 계속 보셔야 돼요.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3번. 요거는 이제 조금 약간 뭐라고 하냐면은 쌤들 입체적인 거를 조금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B를 잡고요 이렇게 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입체적인 거를 보는 걸 힘들어해서. 자, 그럼 A가 여기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 A 이렇게 있어요. 에이씨 진짜.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다 갈림길 나왔죠? 3옴짜리 하나 지나고 갈림길 나왔고요. 다른 갈림길에서도 3옴 지나고 갈림길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그려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3옴, 3옴.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 2옴, B 부분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갈림길에서 1옴.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이랑 만났고 갈림길에서 또 1옴 지나고 초록색이랑 만났어요. 그럼 여기가 B 이렇게 했을 때
가르고 여기가 1옴 초록색이랑 맞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초록색이랑 빨간색이랑 만나는 애들 길이가 3옴이 중간에 있다. 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뭡니까? 휘스톤 브릿지 이제 봐야겠죠? 전원선이랑 가운데 놈이 일단 수직인 거 확인했고, 대각선으로 곱한 값이 같다면 가운데가 개방될 거예요. 근데 같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요게 이렇게 개방돼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A에서 3옴 하나 지나고 꺾여서 1옴 하나 지나고 나가는 거, 3옴 지나고 1옴 지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직렬이고 여기도 직렬인 거죠. 그럼 얘네끼리 합성했을 때 4. 여기도 4옴이 되겠네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조금 해보면은 요런 형태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사옴 맞습니까? 근데 크기가 어때요? 동일하죠? 크기가 동일할 때는 개수로, 병렬일 때는 개수로 나눠줘라. 그럼 몇 옴이 나온다? 합성이 2옴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합성 저항을 구해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2옴이 답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이란데 34번. 자, 이게 조금 짜증나는 건데, 제가 옆에다가 다시 그려볼게요. 그림이 좀 작으니까. A, B, C, D. A, B, C, D. 자, A, B 간의 합성 저항과 C, D 간의 합성 저항을 구해서 몇 배 차이 나냐 이런 걸 물어본 건데, 처음에 보실 때는요, 쌤들이 헷갈리시니까 D 거랑 C 거는 무시하고 한번 봐보세요. 그럼 A랑 B 거 보셨을 때 여기 지금 여기가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필 수도 있겠죠? 에이, 다시 그려야겠다. 이렇게 돼 있을 건데 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렇게 올리면은 요렇게, 얘도 올리면 요렇게, 맞죠? 그러면은 여기 CD 거는 무시하세요. 여기 CD 거는 일단. 그러면은 여기 전화번이 가운데 있는 놈이랑 수직이죠. 근데 대각선으로 곱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R 곱하기 R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A, B 걸로 봤을 때는 결국에 휘스톤 브릿지가 만족이 돼서 대각선으로 곱한 값이 같으니 가운데가 어떻게 될 거다? 개방될 거다. 그럼 요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운데가 개방된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가 또 직렬이니까 2R, 여기도 2R. 그럼 2R과 2R이 뭐다? 병렬이네. 그럼 크기가 같으니까 2분의 2R. 그럼 합성저항은 얼마가 나옵니까? A, B가는. R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 거고요. 요번에는 CD로만 볼 거예요. CD. 요번에는 이 빨간색 CD. 그럼 얘도 펴볼 거예요. 피면은 이렇게 직선, 여기도 이렇게 직선 되는데 가운데랑 어떻게 돼요? 일직선 아닙니까? 그럼 이거 휘스톤 브릿지가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C. 이렇게 돼 있을 때 가운데 놈 하나, R 하나 있고 R 하나 지나가고 R 하나 또 지나가고 나가죠. 그러면은 반대쪽도 이렇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될 건데 그럼 그냥 병렬이에요. 크게는 병렬인데 직렬이 숨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빠르게 가보자고요. 여기 직렬이니까 얘네 둘이 그냥 하면은 2R. 여기도 그냥 더하면 되겠죠. 2R로.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이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기가 합성을 했을 때 이렇게 2R과 R이 병렬이더라. 근데 얘네 둘이 지금 크기가 같죠? 그럼 얘네 둘이 먼저 합성해버리면 2분의 2R 했으니까 R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이거 두 개를 합쳤을 때.
그럼 다시 한번 지우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또 봤더니 저항값이 똑같은 게 두 개입니다. 그러면은 합성 저항값은 2분의 R이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총. 그러면은 아까 이거 A, B 간에 봤을 때는 R이었고 C, D 간에 봤을 때는 2분의 R이네요. 둘이 몇 배 차이 납니까? 2배 차이 나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 2번이 되겠네요. 2배, 2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35번. 요거는 쌤들이 이제 조금 힘드실 수 있는 문제인데, 저 같으면은 이거를 푸는 과정보다는 쌤들한테 이거를 암기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그래서 암기하는 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문답을 하실 때는요. 같은 회로에서 A, B 간에 2V의 전압을 일정하게 하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얘를 닫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붙였다는 얘기면 일로도 흐를 수 있죠. 그때의 전전류 I가 닫기 전 열려 있을 때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못할 거예요. 그때 전류의 3배가 되었다면 RX의 저항값은 약 몇 옴이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푸는 과정보다는 그냥 문답하시는 게 훨씬 더 간편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는 풀어내는 게 약간 지저분하기도 하고요. 계속 얘랑 얘는 같다, 이거 이항하고 이항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거라서 시간이 생각보다 좀 걸려요. 그러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가 8옴이고 여기가 3옴이면서 여기가 이렇게 스위치, 거기다가 이렇게 저항값인데 요 놈값을 구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답은 0.73으로 하시는 방법. 저는 이거는 제가 이제 국기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보여드리긴 하는데 이제 그냥 지금은 촬영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푸는 게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요. 쌤들이 결국에 이래서 이거라는 거잖아 이렇게 되시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제 요거는 문답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제가 봤을 땐 현명한 방법, 진짜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회로의 접속점에서 볼 때 접속점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흘러 들어가는이 아니라 나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흘러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이거는 뭐냐? 키르이호프 1법칙입니다. 키르이호프 1법칙은 전류 법칙이에요. KCL이라고도 하죠. 얘는 임의의 접속점에서 접속점을 기준으로 들어가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 들어가는 애들끼리 더하고 나가는 애들끼리 더했을 때 둘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둘이 나가는 애랑 들어오는 애랑 서로 빼면 0이 된다. 요겁니다. 그 다음에 37번. 임의의 폐회로 키르이호프 2법칙이래요. 키르이호프 2법칙은 전압법칙이거든요. KVL이라고 하는 키르이호프 2법칙인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은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답 몇 번입니까? 2번이죠. 키르이호프는 정말 이런 것만 기억하고 계셔도 그냥 다 풀어낼 수 있는 웬만해선. 그리고 키르이호프 거는요 나중에는 또 배우시겠지만 선형, 비선형, 시변, 시불변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좋은 문제가 될 거예요. 그 다음 키르이호프 법칙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으로 잘못된 걸 찾으라고 합니다. 잘못된 거. 키르이호프 1법칙을 회로의 임의의 한 점, 한 접속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맞는 얘기입니다, 얘는. 그 다음에 2번 각 폐회로에 키르이호프 2법칙을 적용한다. 폐회로에서 적용하는 게 전압법칙이거든요. 그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도 맞는 얘기죠. 3번 각 회로의 전류를 문자로 나타내고 방향을 가정한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그림이 여기 있나? 없네.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돼 있다고 좀 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럼 전류의 방향과 문자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 계산을 할 때 이렇게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5V는 플러스가 이쪽, 마이너스가 이쪽이에요.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쪽 방향으로 돌 거고요. 15V는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얘는 이렇게 돌 겁니다. 그럼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럼 서로 하나씩 만나는 애들끼리 상쇄된다고 쳤을 때 결국에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요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꼴이 될 건데, 여기 5V 온 만큼 얘가 상쇄가 돼서 10V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2옴과 3옴이 직렬이죠. 그럼 합성했을 때 얼마가 될 거다? 직렬이니까 5옴이 되면서 이런 그림과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얘가 그림 그려놓은 게 이 방향 아닙니까? 전류를.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요 그림으로. 그럼 얘가 말한 방향과 서로 지금 반대 아닙니까? 자, 그럼 전류값 구해보자고요. 전류는 R분의 V라고 해서 2A라고 나올 건데,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2A예요. 그럼 네가 말한 방향과 달라.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방향이 반대로 표시가 돼 있으면 마이너스라고 해줘요. 근데 이게 음의 값인 게 아니라 반대 방향이라고 하는 마이너스인 겁니다. 만약에 얘가 여기가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쪽 방향. 그럼 우리가 실제로 찾은 거랑 똑같죠? 그때는 플러스라고 표현해 주는 겁니다. 플러스.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다른 방향이면 마이너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키르이호프 법칙에서 쓰는 건데, 자, 전류를 문자로 나타내고 방향을 가정한다. 그럼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로 표시된 것은 처음에 정한 방향과 반대 방향인 게 아니라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인 것은 마이너스로 표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될 거다? 4번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9번. 전지 N개를 직렬로 접속하고 회로의 부하 저항을 직렬로 설치하여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최대가 되기 위해서 부하 저항의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전지를 N개 직렬 접속하고 부하 저항을 직렬로 접속했다. 그러면 이걸 다 합성했을 때는 요런 꼴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얘가 소비되는 전력을 최대로 하겠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최대 전력 전송 조건이라는 거라서 Pmax라고 하는 것은 4R분의 V의 제곱이라고 하는 꼴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 저항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의 크기가 같아야지 최대 전력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외부 저항은 R이었는데 내부 저항은 그냥 R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직렬이었을 때 다 합쳤을 때 전체 내부 저항 값은 2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쓰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요 얘기. 그래서 NR이 된다. 내부 저항이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는 다 합성되어 있는 전체 내부 저항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지금. 그 다음에 40번. 기전력이 4V. 그 다음에 내부 저항 0.25ohm 이렇게 돼 있고, 전지가 N개, 10개, 직렬, 두 극 사이에 부하 이렇게 쓰죠. R을 접속하였더니 날아갔네. 4A의 전류가 흘렀다. 그럼 외부 저항 I 값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어본 건데, 요거는 자, 직렬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요 그림이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전류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요거. 여기서 전류값을 구하라는 건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전류값은 결국에 NR과 R이 직렬이지 않습니까? 그럼 NR 더하기 외부저항 R, 그 다음에 개수 곱하기 기전력, 이렇게 가는 게 직렬일 때 이제 전류값 구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입을 좀 먼저 하는 편이에요. 뭔 소리냐면은 전류값을 줬잖아요. 그럼 4는 개수 몇 개라고 했죠? 10개. 그럼 10 곱하기 I 값은, 소문자 I 값은 내부저항은 0.2네요.
그 다음 더하기 외부 저항 R 모르고, 그 다음에 개수는 몇 개? 10개. 곱하기 기전력은 4V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먼저 계산하면 2가 나오죠. 그럼 2 더하기 R이란 얘기네요. 맞습니까? 2 더하기 R은 얼마가 나온다? 여기 위에가 40 나오는 건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옆에다가. 그럼 4는 2 더하기 R분의 40이란 얘기인데, 여기 4가 나오려면 여기가 몇이 돼야 돼요? 10이 돼야겠죠. 10분의 40이 4가 나올 거니까. 그럼 2 더하기 R이 10이란 얘기니까 R 값은 얼마라고 알 수 있습니까? 바로 8. 그럼 답 몇 번이다? 3번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물론 R 빼고 다 이항하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 괜찮은데 저는 대입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쌤들이 이렇게도 풀어보시고 저렇게도 풀어보셔야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문제가 앞으로 이제 또 20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개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